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집어넣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었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공유드린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대다수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잖아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하락 요인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공부방에도 공유를 또 해놨습니다. 일단 북한의 한국에 북한 대화 조건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다. 올 초에 북한과의 무드가 좀 변경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을 했다. 테헤란 인근에서 폭발이 확인됐다. 핵 그리고 군 시설에 수십 곡을 타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들이 있으면서 국제 유가가 6% 가까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이건 이제 가솔린 가격인데, 가솔린 가격이 오늘 단기적으로 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 동안 발작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WTI 선물유, WTI 같은 경우도 오늘 슈팅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대부분 상단 부분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단발성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 좀 진정을 찾으면서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환율도 같이 상승을 했어야 됐는데, 환율은 상승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우리 국내 증시가 하락하게 됐었던 주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성 리스크죠. 시장성 요인. 이제 시장성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전체 큰 틀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우리 개별 종목들에도 영향을 일부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시장성 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경기에 대한 영향들이 아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개별 종목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기업의 가치에 대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시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구간을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 알루코, CM제약, 한미반도체, 조일알루미늄, 제우스, 이게 제가 최근에 근래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자, 알루코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리스크 관리 구간을 2,2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오늘 저점이 2,340원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어요. 어제는 3.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가지고 뭐 수익 났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이 살짝 제가 이 리스크 가격들 2,200원을 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단 부분에 61선 지지 라인을 보면서 제가 장중에 단기적으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굳이 정리를 하신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CMG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원으로 잡아드렸었죠. 2,100원이 이 구간입니다. 장기 이평선 위치에 있거든요. 61선 하단 구간. 이 전에 저항 구간이었던 이 위치예요. 직전에 저항 구간이었던 이 부분들이 나중에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 구간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살짝 시장성 요인으로 인해서 단발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봤을 땐 6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살짝 이 장기적인 이 저항 구간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 보시되, 단발성으로 아래 꼬리 이렇게 말아 올라와 주면은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1차, 2차 지지 구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는 전일 시가였죠. 8,900원의 위치를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무난하게 오른쪽으로 한 발짝만 탁 디딘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에서는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래도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 여기서는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다가 아래꼬리 달리면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점이 1,560원까지 1,560원에 형성을 했어요.
1,500원대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으니까 터치를 하면 리스크 관리 하실 때 이것도 1,500원이라고 하면 여기 하단 구간에 좀 공간이 좀 남았으니까 넉넉하게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우스는 13,250원으로 잡아드렸죠.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것 같아요. 이 종목을 13,000원, 12,000원, 뭐 13,000원 이 부분까지도 여유롭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전에도 제가 추세선 이렇게 그려드리는 영상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세선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바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 12,000원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그럼 이제 지금 접근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추가 대응을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셔서 주가를 이렇게 돌파하는지, 여기 이 구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는 특성상 1차 지지 구간이나 2차 지지 구간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대응을 잡아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1차 구간 드리고 이게 리스크 관리 가격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매매를 할 때 1차로 접근을 했다면 2차 구간들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우리 영상 하단에 여기 이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여기 관심 종목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시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몇 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공개를 해 놓으니까 계속 보시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마다 동기화를 이렇게 시켜 놓습니다. 우리 이 관심 종목들 중에서 여기 이 항목을 보시면 우리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신 분들, 정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입력하시고 싶으신 내용들 의견 있으시면 신청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자 5월에 우리 공부방 말고 공부방도 이렇게 종목을 별도로 안내 드리는데 이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방 이 신청을 해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6월 2일에 종목 검색 시 포착 종목이라고 신호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0일에 6월 2일 그리고 6월 10일에 29%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방에서 안내드린 종목들 말고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이 관심 종목으로 5월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한 종목들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정도자 분에 5분 추첨을 해서 신세계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답 맞추신 분 지금 한 분 계시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고 퀴즈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한 분만 지금 정답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신세계 상품권 받아가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오늘 딱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할 딱 한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한번 봐야겠죠.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마이크론도 샘플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졌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에 TC본더를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것들,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마이크론에 TC본더 납품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제가 이 한미반도체를 5월 14일에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해놨었고, 그리고 6월 11일에 다시 한번 추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보통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손실을 찾기 위해서 재접근하기도 하는데, 한미반도체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 확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소식들 때문이에요. 이 소식이 왜 긍정적이냐? 굉장히 역사가 좀 긴데, 원래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진행을 하고 한미반도체가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한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관계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연스럽게 한미의 주요 거래처에서 빠지게 됐고, SK하이닉스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TC본더를 공급을 받으면서 생산을 하고, 이 M을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컬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엔비디아가 아닌 AMD로 선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납품되고 있는 게 HBM3E라는 거고, 이제 이게 블랙웰이라는 AI 전용 반도체로 생산이 돼서 엔비디아가 점유율, AI 반도체로서 점유율이 굉장히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성장 그런 걸로 인해서 TC 본더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TC 본더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세미텍에다가 TC 본더를 공급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에서 공급받는 그 공급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면서 이 TC 본더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한미 반도체가 뿔이 나겠죠, 당연히. 더 낮은 가격이었으면 몰라도 높은 가격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잘 대우를 해줬는데 엔지니어들도 출장을 보내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줬는데 하나세미텍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데 더 한미 반도체보다 높은 가격을 받게 되니까 열받죠, 당연히. 그래서 엔지니어도 철수를 하게 되고 한미 반도체가 마이크론에다가 해외 수출에 대한 물량을 높여줬는데 이게 마이크론으로 알려졌고 중국의 몇몇 업체들 이런 TC 본더를 납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BM을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관계를 개선을 하자 관계 개선이 완전하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이 마이크론에 TC 본더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 추가적으로 더 납품할 수 있다라는 것,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HBM3E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7공장은 한미반도체가 7공장 이제 하반기에 가동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4라는 제품입니다. 4는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루빈이라는 차세대 인공지능 GPU의 그래픽카드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HBM4를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게 될 건데 이 TC 본더, HBM4용 전용 TC 본더가 하반기에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에 출시 일정들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간에 한미반도체의 의존도를 낮출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조금 초강수를 두게 됐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척 하다가 SK 하이닉스가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세미텍에 특허 소송을 걸어놓고 7공장을 이 HBM4 전용 TC 본더를 납품을 하게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이크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에 HBM4 전용 TC 본더가 들어가게 되면은 엔비디아를 납품하게 되는 그런 독주를 깨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크론이 HBM4 샘플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을 보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지켜보시면은 조금 더 색다른 시각이 생기셨겠죠. 자, 여기서 TC 본더 4 전단팀 실버 피닉스 출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HBM4 샘플을 공급하게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한박 웃음을 짓게 됐다. 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공급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를 사용을 하면서 마이크론도 납품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올해 예상 매출이 전년 대비 49% 정도 증가될 것이다. 8,332억 원으로. 자, 지난 5월 중순 한미반도체가 HBM4용 TC본더 4 장비를 업계 최초로 출시를 했고 HBM4 생산이 가능한 전용 장비로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HBM4 특성에 맞춰서 이전 대비 생산성과 정밀도를 대폭 향상시켰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모두 이 장비를 사용해 납품을 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TC본더 4 전용 HBM4 전용 이 장비가 이번에 이 하반기에 7공장을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납품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2027년도 이후에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5,587억 원인데 올해는 이제 4천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8천억 원까지 고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될 거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천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4천억이 남는다라는 거는 50%의 이익률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HBM4, TC본더 4 장비를 납품하면서 2조까지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 경쟁이 가도화되고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은 보세요. SK하이닉스가 이 한미반도체의 TC본더 이거를 사용을 해서 엔비디아를 뚫었습니다. 자, 마이크론도 이걸 사용해서 뚫었어요. 그러면은 중국 업체, 삼성전자,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물씬 풍겨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식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 하나, SK하이닉스. 자, 하나쌤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 이 장비 수주를 놓고 제격돌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제조 장비, TC본더 물량을 두고 또 하반기 또 수주 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하나세미텍이 더 많은 물량을 수주받을 상황이지만 성능 신뢰성 평가에 따라서 하반기 수주 구도가 달라질 것이다. 근데 지금 AI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수주 물량을 주게 되면서 한미반도체에 된통 당하게 되고 TC본더4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세미텍 말고 강기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이 TC본더를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지 않겠나.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이 지난달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한 HBM TC본더 장비 공급은 7월 1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3월 하나세미텍이 두 차례에 걸쳐 납품 계약을 맺었던 TC본더 장비 공급도 같은 기간에 끝난다. 하반기 수주 방향은 하나세미텍 장비 신뢰성과 수율 안전성이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세미텍 장비가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게 되면 다시 한미반도체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S가 하나보다 한미에 좀 더 높은 수주 물량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막상 이제 하반기에 가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 공시로 한미반도체가 오늘 5시 31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식을 소각했다라는 그런 공시인데 변경 주식 수가 100만 주 가량이 되면서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를 나누게 되면은 1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1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근데 상장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순이익이 높아지니까 1주당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미반도체의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꾸준히 자사주를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들어갈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바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좀 살짝 좀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좀 뻔하다 아니면 좀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가격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 금융투자 보험투신 연기금 상호펀드 은행 개인 투자자라는 외국인들은 최근에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기관과 이 연기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이제 단기적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수급이 좀 의견들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일단은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24년도 당시에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EPS가 1724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84,500원이니까 여기에서 대입을 하면은 PER이 50배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산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시기가 없었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러는데 영업이익이 2,370억 원 정도 수준에서 1조 이전, 1조 2천, 그리고 1조 6천까지 단기적으로 증가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단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거 자 이렇게 EPS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2배, 4배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84,400원 수준에서 2025년도 올해 전망치를 하면 33배 정도 수준이죠. 자 그러는데 2026년도 7년도 4,000원대를 대입을 해오면 21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대가 안 되던 게 8%, 9%, 1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잘 나와도 판매를 잘해도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국내 방산의 그런 구조를 이제 탈피한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고부가치 상품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에 집중을 하고 결국에는 ROE도 17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오션이 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각설을 하고 자, 오늘 6월 13일 84,400원 부근 이 부분에서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를 하도록 하고 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들은 우리 조금 밀접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단의 추세를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오른쪽 누르면 여기 자동 추세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단기, 중기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쭉 끄우면 이런 식으로 바로 추세가 나오고 있죠. 자, 단기 추세선에서 밀집되고 있는 게 지금 이 75,000원 부근입니다. 이 75,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리스크는 이제 그 하단 부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 75,000원에서 반등 나오지 않고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이 하단 부근 65,000원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까지 나는 모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75,000원과 70,000원인데 이 75,000원 부근으로 저는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별로 잡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한번 딱 설정을 하면은 계속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75,000원을 잡아놓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상승으로 표시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여기 추가를 하고 종목 상승률 표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손실로 하락으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트 원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을 하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여기 주정그 채널 전용 관심 종목 리스트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과거의 종목들 링크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것들 왜 이게 추가를 했는지 영상이 궁금하시면 이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도 공부방에 여기는 이제 관심 종목이 없는 종목이에요. 공부방에는 별개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핑거 스토리도 6월 2일에 이날 6월 2일에 관심 종목으로 종목 검색식에서 포착이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10일에 3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같은 날 안내드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6월 2일 이날 이후에 6.9%까지 약 20%가 상승을 했어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공부방 신청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거나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정보들 공유를 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간단하게 입장 신청, 설문조사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설문조사에서 우리 퀴즈, 우리 채널에서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추가한 종목들 중에서 30% 이상 상승한 종목들 맞춰주시는 분들께 신세계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답 맞추셔가지고 신세계 상품권 6월 23일에 추첨을 하니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